비단 원숭이과, 꼬리 감는 원숭이과, 올빼미 원숭이과, 거미 원숭이과, 사키 원숭이과, 남미 열대우림에는 이렇게 총 5개 과에 속하는 60종 이상의 다양한 원숭이가 살고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광비 원류, 좀 더 쉬운 말로는 15세기에 발견된 신대륙에 산다고 하여 신세계 원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영장류의 분류 계통을 보시다시피 신대륙을 제외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사는 녀석들 중 곡비 원류에 속하는 여우 원숭이류, 로리스류, 안경 원숭이류, 그리고 유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숭이들을 가리켜 구세계 원숭이라고 합니다. 일본 원숭이, 코주보 원숭이, 게코 원숭이, 맨드릴, 긴 꼬리 원숭이 등 우리에게 익숙한 녀석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죠. 그런데 사실 남미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건 과학적으로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또 같은 신대륙이라도 북미 대륙에서는 토종 원숭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살면서 미국 원숭이, 캐나다 원숭이 같은 말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밀림과 초원을 비롯해 추위에도 적응하며 다양한 기후대에 사는 원숭이들을 떠올리면 북미 대륙에 토종 원숭이가 없는 건 좀 의아한 일이죠. 도대체 왜 남미의 원숭이가 사는 게 이상한 일이고 왜 같은 신대륙임에도 북미에는 토종 원숭이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원숭이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악기 대멸종 직후인 약 6590만 년 전쯤 북미 대륙의 한 숲에서는 최초의 영장류 조상인 프로가토리우스가 나무를 오르내리며 곤충과 열매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0만 년 정도가 지나면 북미와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플래시아다피스, 테일하르디나, 오모미드과, 아다포이드과 등 다양한 초기 영장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건 공룡이 멸종한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약 5600만 년 전인 팔레오세 말부터 에오세 초까지 20만 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5에서 8도나 오르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온난화 시기 덕분이었습니다. 이른바 팔레오세 에오세 최대 온난기라 불리는 PETM 시기, 이때는 남극마저 숲으로 뒤덮일 정도로 온난한 기후가 지속됐는데요. 그 결과 초기 영장류들은 울창한 숲을 보금자리 삼아 다양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로 퍼지며 지금의 여러 원숭이들로 분화됐죠.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PETM 시기에도 남미 대륙에는 초기 영장류가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2600만 년 전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 지역의 초기 여우 원숭이의 화석 기록을 끝으로 북미에 살았던 모든 원숭이들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맙니다. PETM 시기가 끝난 후 약 2600만 년 전인 올리고세 후기까지 지구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서식지가 초원으로 바뀐 결과였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에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영장류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5600만 년 전 남미에는 이들이 전혀 살지 않았고 북미에 살았던 초기 영장류들은 2600만 년 전에 모두 멸종했다면 도대체 지금의 남미 원숭이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북미에 살던 녀석들이 멸종하기 전에 밑으로 내려와서 자리 잡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이들은 화석상으로도 지금의 남미 원숭이들과 별다른 공통점이 없었고 올리고세 당시 북남미 두 대륙은 지금처럼 연결돼 있지도 않아서 남하가 쉽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중간 화석조차 발견되지 않았죠. 그럼 결국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베링 해협을 건너서 북미에 도착한 후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하지만 이런 경로는 기후와 식생이 크게 차이나는 위도를 가로지르는 여정이기 때문에 초기 영장류에겐 더욱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화석상의 증거도 없었죠. 한마디로 지금의 남미 원숭이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면 그 기원을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20세기 중반까지 고생물학자들을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그러던 1970년대 초 프랑스의 분류학자였던 로버트 호프슈테더와 고생물학자였던 르네 라부카 박사는 엉뚱한 주장 하나를 내놓습니다. 바로 뗏목 이동 가설이었죠.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에서 30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살던 원숭이들 중 일부가 나무 줄기와 잎 등이 뭉쳐진 자연적인 뗏목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와 남미 대륙에 정착했고 이들이 지금의 남미 원숭이로 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뿐만 아니라 기니피그 역시 아프리카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들도 뗏목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와 지금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죠. 당시 두 과학자의 주장은 파격적이었지만 그만큼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핏 생각해도 육상 포유류가 뗏목을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면서 파도와 폭풍우 같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신대륙에 도착하는 장면은 58,000% 확률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가설을 지지하는 과학자들도 많았습니다.
1995년 허리케인이 카리브해를 강타했을 때 당시 과들루프 섬에 있던 이구아나 중 일부가 거대한 초목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앵길라 섬에 도착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원숭이의 대서양 횡단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주장이었죠. 또 자연 뗏목을 타고 아프리카에서 마다가스카르로 건너간 여우 원숭이들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남미 대륙의 원숭이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국립대학교의 고생물학자 마리아노 본드 박사는 페루 센타로자 지역에서 3600만 년 전의 초기 영장류인 페루피테쿠스의 이빨 화석 몇 점을 발견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형태와 크기가 같은 시기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살았던 탈라피테쿠스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또 2020년에도 페루의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3400만 년 전의 초기 영장류 유카얄리피테쿠스의 이빨 화석 또한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에 살았던 파라피테쿠스의 것과 매우 유사했죠. 그는 이를 통해 남미의 영장류들의 기원은 아프리카이며 그 이동 경로는 대서양 횡단이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은 아프리카와 남미 대륙이 약 2800km 떨어져 있지만 3500만 년 전에는 그 거리가 1600에서 2000km 정도였고 운 좋게 해류의 흐름을 잘 탔다면 짧게는 8일, 길게는 15일 정도면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홍수가 났을 때 만들어지는 자연 뗏목은 생각보다 큰데요. 여기에는 곤충이나 열매 같은 먹잇감도 있고 물이 고여있어 식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숭이들의 항해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또 당시 두 대륙 사이에는 거대한 섬이었던 리오그란데 해변과 월비스 해령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원숭이들이 뗏목을 통해 이곳들을 거쳐가며 횡단을 했을 거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이 가설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당시 아프리카와 남미 대륙은 남극의 얼음이 확장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연결이 되곤 했는데 당시 아프리카 원숭이들이 이 경로를 통해 남미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어떤 경로였던 간에 원숭이들 중 일부가 아프리카에서 남미로 건너왔다면 왜 남미 대륙에서 위쪽으로 건너가 북미 대륙에 토착종이 된 녀석들은 없었던 걸까요? 실제로 3400만 년 전 남미에 도착한 원숭이들은 파나마 지역이 연결되기 한참 전인 2100만 년 전에 중미 지역까지는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북미로 넘어가지는 못했죠. 심지어 300만 년 전 파나마 지역을 통해 북남미 대륙이 연결됐을 때도 이들은 위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난 2013년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생물지리학자인 존 플린 박사는 과학잡지 파퓰러 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원인이 위도에 따른 기후 장벽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서양 횡단 가설이 맞다면 아프리카에서 남미로 건너온 녀석들은 초원이 아닌 숲에 거주하는 종이었을 거라고 말했죠. 그래야 홍수가 났을 때 자연 뗏목이 만들어져 이걸 타고 왔을 테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중남미 대륙에 서식하는 모든 신세계 원숭이들은 숲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북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치와와 사막, 소노라 사막 등을 넘어서야만 하는데 이는 이미 숲에 적응한 원숭이들에겐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했을 테죠. 이건 마치 이미 차가운 해류에 적응한 펭귄이 적도의 따뜻한 난류 때문에 북반구로 진출하지 못한 이유와도 같습니다. 그저 생김새만 신기해 보였던 남미 원숭이들에게 대항해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의 존재 자체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